네, 오늘 물론 코스닥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대형주들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글로벌 시장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많이 말입니다. 들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그리고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은 다우지수가 15,000 넘어가고요. 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000엔 넘어가고요. 예. 어떤 이제 숫자가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숫자 자체가 이제 다우지수 15,000 숫자 자체가 큰 의미는 갖지는 않는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에만 10%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도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13%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초는 2분기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둔화되면서 네.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가 조금은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분기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4월 중순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다소 좀 조정관을 보이면서 2분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우려감을 좀 높여졌는데 4월 후반부터 다시 미국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들어서 지금 현재로 보자면 2분기에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거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슬로워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5월 초 그리고 4월 말에 발표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 어떤 우려감이 불식될 수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봐야겠죠. 당초 우려됐던 미국 경제 지표의 좀 둔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추가적으로도 가격 부담이 좀 단기적으로 있긴 하지만 네, 네. 주식시장 흐름 자체는 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이 커플링이 된다면 더 바랄 바야 없겠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 있는 소재주들, 화학주들도 그렇고 건설, 필수 소비재들 다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좀 언제쯤 이런 모습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실제로 네. 올해 들어서 일단 그 밴드가 한 1,900에서 2,000포인트 한 중반 정도죠. 상당히 좁은 밴드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그러니까 국가 자체 내부적으로 그 경기 부양책을 돌려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그렇지 못한 국가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수익률은 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네. 중국 효과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권인지 아니면은 덜 받고 있는 경제권인지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성장 모멘텀을 위한 정책 대응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어떤 둔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한국 경제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여기에 이제 연동돼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시장도 기대되는 부분은 지금 4월 말 5월 초에 지금 진입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 일단 그 경기 대응책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함에 따라서 아시아 쪽, 특히 이제 수출 중심 국가들의 수출 쪽 관련 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유럽 쪽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중국과 관련된 그 한국과 같은 시장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모멘텀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물적인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확산될 수 있다면 한국 시장도 2분기 중에는 다른 글로벌 시장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네.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리 좀 한국 주식을 사줘야 예. 이렇게 또 지수도 올라가고 이럴 할 네. 텐데 오늘 또 나온 기사 보니까 일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9년 만에 최고로 샀대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만기일 지난 이후로를 글쎄요, 기적으로 확 돌아서진 않겠지만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외국인 매도에서 올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뱅가드 펀드에 일단 한국 시장 이탈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 달에 이 규모만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 7월 3일까지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균등적으로 일단 거의 균등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이 바로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뱅가드 펀드 물량이 올해 이제 연초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많이 진행이 됐죠. 5월 지금 초순, 중순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한 달 반 정도가량 그 기간이 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은 조금씩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인데 유럽 쪽 모멘텀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가 약간씩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이 최근까지는 좀 약하긴 하지만 향후 어떤 전망만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은 많지는 않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 저희가 좀 작은 희망을 걸어보고 그리고 뱅가드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에서도 좀 작은 희망을 걸어볼 텐데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이 추경 예산안도 한번 저희가 희망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12조 원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5조 3천억 원만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추경 예산의 효과도 조금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단 그 정부 측에서 이제 재경부에서 이제 밝힌 어떤 그 숫자를 좀 놓고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성장률을 한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추경을 가지고 네.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 2.6%,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밝힌 성장률 전망치는 2.3%인데 이 갭이 이제 추경 쪽에서 이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세입 경정 말씀해 주셨던 세금이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한 0.6%포인트 정도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출 경정 한 5조 3천억 원 정도의 어떤 숫자가 0.1%포인트 정도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한 2.6% 정도가 올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숫자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세출 경정 부분만 따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0.1%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숫자로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은 국가들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네. 어떤 경기 부양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가 수익률이 좋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건 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는 뭐 어찌됐든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내일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결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일단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정부 자체적으로 성장률 모멘텀을 내부적으로 확보하자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호재 요인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